네, 저는 강민욱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멋있죠? 몇 년생이세요? 저는 빠른 90년생입니다. 초등학교는 대덕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우와, 어떤 어린이 정말 수줍어하고 되게 조용한 아이였는데 자기와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장난기가 어마어마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뭐가 전교 꼴등이었냐? 키가 182인 지금 현재보다 훨씬 낮은 162cm의 아주 작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78cm라는 이제 키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하고 지금은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20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람의 나라라고 한창 이제 게임에 빠져서 이제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또 열심히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나는 도대체 미래에 뭘 할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도 바꿀 수 없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제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에서도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법이나 사회문화, 도덕, 이제 윤리와 사상이죠. 네, 이런 과목들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는 이게 정말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국회의원이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비웃었기도 했고 네가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면 장난식으로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꿈이니까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내가 가진 꿈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때 당시라고 한다면 2005년도, 2007년도 전까지니까 그게 그때 이제 다짐을 했었으니까 이미 있었던 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02년도, 2001년도 이때부터 이미 이제 당연히 있었던 그리고 집집마다 그게 당연했어요. 이건 체벌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훈계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고 이게 아버지의 그 병명을 모른 채 전혀 모른 채 이제 이렇게 살아왔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동생이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과 아마 중학교 때 중3이고 친동생은 중1 때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있었을 때 같이 끌어안아서 펑펑 울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 돼보자. 라고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한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나아가 주신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현상들도 병으로서 알고 있었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결과였고 당연한 행동들이었고 어긋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끈끈해졌던 게 맞았던 것 같고 사회에 관한 이제 이런 공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당연한 사회적인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를 성장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꿈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걸 했어 라는 거라고 비추어지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려고 도전하는구나 라고 좀 더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년 동안 이만큼이나 잘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적어도 남구에서 이만큼이나 열심히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이 사람 국회의원 되려고 여기 이렇게 했네 보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정치에 뜻이 있고 정말 노력해서 이 사람이 강민욱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네, 사실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직업을 이야기해요. 근데 꿈은 직업이 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질문하는 게 사실 더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그냥 인자한 사람이 제 목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20대, 30대는 잘 느끼지 못해요. 아, 내가 더 빨리 성장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꿈꾸는 자아 실현이 되어서 어떤 상의 사람이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동생이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오늘 자랑드려요. 제가 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사실 이야기해 본 적 없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제 동생을 엄청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리고요. 정말 독한 친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독해서 이 친구가 한번 목표를 이룬 거는 정확하게 도전을 해서 몇 번이고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이루어내는 성격이에요. 184입니다. 키도 크고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거 말하면 문매 맞을 것 같은데 교대 이동욱이라는 별명을 좀 가졌던 친구였고 그 정도로 좀 잘생겼고 심지어 이제 마인드가 참 깨어있는 친구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초는 다르되 이제 좀 열려있는 마인드는 동일하다. 그리고 성향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유한 스타일이라면 동생은 이제 딱 부러지는 스타일. 동생은 이과로 진학한 반면에 저는 문과로 진학한 것처럼 성향은 전혀 다른. 현재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튜버로서 꽤나 유명한 유튜버로서 이름을 좀 날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유 네가 그거 나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노?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공천장을 받고 난 뒤는 그래 안 그래도 뭐 더불어민주당 했다고 우리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아니면 지인들도 다 욕하다가 공천장 받았다 하니까 누구든지 막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기왕 된 거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포지션을 바꾸셨습니다. 너무 귀여우신 어머니시죠. 네? 갑자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없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보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문이 좋다고. 예. 재밌겠다고. 예, 깜짝 놀랐네. 네. 이거는 20살 때부터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건데, 목표는 그랬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30살 넘어서 이제 이 도전을 해보자! 였는데, 예, 모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예,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계획과 숫자라는 게 있어요. 아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와! 전 노무현입니다. 네.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훨씬 더 저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가 더 어렸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어렸어요. 그때가.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좀 잘 지켜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와! 저는 이번에 구의원 당선입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이걸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농구,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고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가끔씩 농구를 또 뜁니다. 최애 농구 선수요? 역시 커리죠. 최근에 읽었던 게 각자 도생 사회 이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봐갑니다. 네. 처음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병명을 알았을 때가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사나 이제 본인의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당연했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학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이걸 졸업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라는 당연한 고민들, 대학생이었다면 당연한 고민들을 전문직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 도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커리어를 위해서 등등의 정말 많은 이유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정말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이제 3차,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정책들을 펼치는 그쪽과 이제 현장 사회복지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론가들은 전 사실 좀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으로 바로 뛸 수 있도록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약 4년 정도, 4에서 5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그 제 공보물이나 아니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강민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이력인데, 대구 서구 시니어 클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가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그 어르신들께 월급도 직접 드리고, 그 월급으로 그분들이 또 살아갈 수 있게,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일이 끊겨버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전년도, 제가 이제 입사를 하기 전년도에 있었던 매출보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약 1.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대의 매출이 있었다면 1억 7천,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제가 매출을 올렸는데요. 매출을 올렸으니까 사회복지사가 매출을 올렸고 사회복지기관이 매출을 올려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직원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더 고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께 월급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했던 게 가장 보람됐고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강민욱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 어쩌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그 나이 때의 강민욱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혜로웠던 사람 강민욱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